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딸아,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너라. 여기 한국에 사는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여대생 딸은 깜짝 놀라 묻는데요. 이 여대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있는 에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지만 대학을 미국으로 가면서 현재의 미국인 남편을 만나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늘 한국에 대한 소식을 찾아보며 조국인 한국을 늘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부모님을 뵈러 한국을 다녀왔었는데요. 아버지와 예전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보여 당황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과 관련하여 한국과 한국인의 저력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고향인 한국을 못 간 지도 1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부모님도 보고 싶었지만 그냥 한국이 너무 그리웠어요. 타국에 사는 교포들은 다들 늘 한국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금년에는 꼭 한국을 갔다 오자고 설득을 하였죠. 남편도 제가 나고 자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가 집에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이 한식일 정도랍니다. 약 10일간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자 설레이고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한국에 도착하자 저와 남편은 감탄을 연발하였죠. 지나가는 한국인이 일면식도 없는 남이었지만 너무 반가웠고 인사하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서울에 사시다가 몇 년 전 일산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셔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그렇듯 깨끗한 거리와 편리함과 효율을 중시한 시설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어요. 미국인 남편은 한국에 3번째 와보는 건데 올 때마다 이런 시설들에 감탄하고 놀라워한답니다. 한국은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이동하기가 편리했지만 노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조금 헤맸답니다. 부모님 댁에 가면서 너무 많이 변한 일산의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요.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일산 호수공원 근처였는데 공원 규모가 굉장히 크고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더군요. 한국이지만 너무나 많은 발전이 되어서 조금은 낯선 느낌도 들었는데요. 그래도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보니 한국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드디어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주 화상 통화를 했지만 늘 그리웠던 부모님을 만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늘 그대로일 것 같았던 아버지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고요. 그동안 너무 불효를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무서운 아버지였는데 제가 어린 시절 엄마가 몸살로 누워있을 때 출근 전 말없이 죽을 끓여놓고 나가셨던 자상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다고 엄마는 언제부터 음식을 준비하신 건지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와 소불고기, 돼지고기 김치찜, 된장찌개, 여러 가지 밑반찬 등 제가 해먹기도 했던 음식들이었지만 엄마가 만들어준 걸 제가 한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의 손맛이 더해져서 훨씬 맛있었죠. 남편은 밥은 2그릇을 먹을 정도로 오랜만에 과식을 하였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와 소파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말 기억에 남는 사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때는 방학이었고 다음 주 한국으로 갈 비행기도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한국 도착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인천에 살고 있어서 친구와 하루 이틀 정도 놀다가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집으로 바로 오라는 아버지 말씀에 실망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참 철이 없던 시절이었죠. 한국에 도착해 바로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는 내일 태안으로 다 같이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셨죠. 그때서야 저는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말리포해 수욕장 인근 해상 앞바다에 홍콩 선적의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 부선이 충돌하며 유조선 탱크에 보관 중이던 12,000킬로리터의 원유가 태안 인근 해역으로 유출이 된 사고였어요. 당시 인천대교 공사를 마친 삼성중공업은 해상 크레인 부선인 삼성 1호를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시로 철수하기 위해 새벽에 운송을 시작하였는데 기상악화로 예인선이 균형을 잃고 연결 와이어도 절단이 되면서 정박 중이던 홍콩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토와 충돌하게 된 것이죠. 유조선 화물탱크에 3개의 구멍이 나게 되고 긴급 보수에 돌입했지만 높은 파도와 기상악화로 제동이 걸려 다량의 기름이 유출이 된 것이죠. 당시 풍랑주의보 탓에 말리포와 내안군 바다 전체는 물론 서해안을 넘어 군산시, 목포시, 제주도 인근까지 퍼져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유출된 원유에 오염된 양식장과 어장의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했고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천수만까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온몸이 까만 기름으로 뒤덮여 물끄러미 서 있던 철새가 생각나네요. 이 사건은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이 되었고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안기게 됩니다. 그 당시 뉴스와 매스컴에 나온 태안의 상황은 바다가 온통 검은 기름으로 뒤덮여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죠. 이 사건을 접한 대한민국 시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너도 나도 태안으로 향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미국에 있던 저에게 한국으로 빨리 오라는 전화를 하셨던 거죠. 사실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인 기업도 정부도 감당하기 힘든 대형 재난이었는데 엄청난 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몰려와 기름을 닦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동참한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과 전율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흰색의 보호복을 입고 기름을 닦아내기에 여념이 없었고 해안가에 가득 찬 흰색 보호복의 무리들은 잊혀지지 않는 아름답고도 벅찬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돌에 묻은 기름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내가 이런다고 과연 이 바다를 되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되더라입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은 제 또래의 학생들도 있었고 어린 중학생과 고등학생 친구들은 물론 군인들과 부녀회 아주머니들, 우리처럼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린다면 그날이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다는 것이죠. 모두들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텐데 여기 와서 봉사를 하고 있다니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겨울이고 바닷가라 엄청 추웠는데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시던 자원봉사자분 덕분에 몸을 녹였던 고마운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름의 양 때문에 못해도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2달 만인 2008년 2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게 되었고 2014년 12월에는 어장도 복구될 만큼 거의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그때 태안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직접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나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갖게 되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타국에서 살다 보니 이런 기억들이 한국을 더 그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와 아버지의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듣던 남편도 감동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그동안 왜 해주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소화도 시키고 바람도 쐴 겸 일산 호수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많이 변한 일산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일산이 이렇게 발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중학교 때 친구가 일산으로 이사가서 한번 와봤었는데 그때는 한참 발전되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멋진 도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어 말씀하셨죠. 대한민국이 원래 뭐든 빠르잖니. 우리도 일산으로 이사와서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서울에 살 때와 차이가 없단다.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 멀리 갈 필요도 없지. 남편은 대단지 아파트와 호수공원의 조화가 너무 멋지다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로 이사를 올까? 했더니 진심의 눈빛으로 그럴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쏙 든다면서요. 영국의 국영 매체 BBC에서는 일산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를 소개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계 14위, 아시아권 1위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놀라웠던 게 아파트가 이렇게 즐비하게 들어서 있지만 자연환경이 잘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평일이었지만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0년 전과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졌는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이 많더군요. 제 남편은 차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집이 있는 생활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병원과 마트, 각종 편의시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갔을 때가 생각나더군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파도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심하게 몸살이 와서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의사와 상담하는 데만 약 10만 원 넘게 지불을 했고 약값도 1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후 저는 아파도 꼭 참고 버티는 생활을 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조금은 맘 편하게 병원을 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월세가 정말 비싸다는 건데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묵었던 월세방이 정말 원룸같이 작은 방이었는데 100만 원 정도의 집세를 냈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중심가도 아니고 좋지 않은 동네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싼 월세 때문에 집을 구하는데 고생을 엄청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도시 주변에 20평도 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월세가 500만 원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미국 생활에서 제가 가장 불편했던 점 중 하나인데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흔히 미국 하면 선진국의 대명사잖아요. 모든 시설이 좋고 빠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느려도 엄청 느립니다. 한국에서 늘 빠른 인터넷만 사용하다가 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속이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이 되니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에 한번 다녀왔다가 돌아가면 또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죠. 한국과 비슷한 인터넷 스피드를 이용하려면 한 달 10만 원 정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가능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만한 돈을 지불하고도 영화나 영상을 볼 때 끊김 현상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 1위인 한국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산책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좀 쉬다가 저녁은 뭘 먹을까 이야기를 했어요. 저녁은 나가서 사 먹자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저녁을 또 차리시려면 힘도 드실 것 같고 오랜만에 온 딸이 좋은 음식 사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죠. 저는 몸보신도 해드릴 겸 오리백숙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미국인 남편도 한 번도 못 먹어본 음식이니 이번에 남편도 몸보신을 해주고 싶기도 했고요. 인터넷으로 오리백숙집의 위치를 확인하고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예약을 하고 녹두 한방 오리백숙을 미리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여러 가지 반찬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는 남편이 한식은 이렇게 반찬이 많이 나와서 좋다면서 한 젓가락씩 다 맛을 보더라고요. 오랜만에 먹는 나물과 장아찌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큼직하게 썰어서 담은 무김치도 적당히 익어서 백숙과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더라고요. 직원분이 오셔서 미리 끓여놓은 오리백숙을 테이블 위에 버너에 올려주시고
먹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장모님 아니랄까봐 엄마는 오리다리를 뚝 떼서 사위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다리를 뚝 떼서 아버지께 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한바탕 웃고 나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저도 녹두가 들어간 오리백숙은 처음 먹어보는 거였는데 국물이 진한 색깔이었고 녹두가 거의 뭉개질 정도로 푹 익은 상태라 국물과 같이 떠먹으니 정말 고소했어요. 촉촉한 오리살을 발라내서 소금에 찍어 먹으니 야들야들한 맛이 일품이었죠. 너무 부드러워서 어른들과 식사하기 좋은 메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까이 살면 엄마 아버지 생신 때도 집에 와서 이렇게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에 복잡 오묘한 감정이 먹는 동안 계속 들었답니다. 한국말을 곧잘 하는 남편은 겉절이를 먹더니 김치보다 더 맛있다며 직원분께 여러 번 리필을 요청했어요. 외국인이 잘 먹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실은 내색 안 하고 친절하게 갖다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기를 어느 정도 먹고 찰밥을 넣어 죽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찰밥을 으깨어서 국물에 잘 풀고 보글보글 끓여 먹는 거였는데 고소한 녹두와 잘 섞이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부작용이 있었어요. 배가 터질 것처럼 불렀거든요. 결국 우리는 죽은 거의 맛만 보고 남은 죽을 포장해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깜깜한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식당이 아파트 근처였기에 걸어서 가고 있는데 상가마다 무인 매장이 많이 생겼더군요. 걷는 동안 보게 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은 3군데 넘게 있었고 무인 문구점과 무인 건어물 매장, 무인 밀키트 매장 등 종류가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한국은 모든 면에서 변화가 빠른 것 같아요. 빨리 많이 생기고 빨리 없어지죠. 빠른 변화에 적응을 하면 괜찮지만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세대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길을 걸으며 언제 또 한국에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벌써 40을 바라보는 나이고 아버지는 이제 70대에 접어드셨어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부모님을 뵙고 나니 부모님이 영원히 기다려주진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간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이거든요. 부모님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테고 언젠가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한국이 너무 그립고 이제는 나의 조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수시로 든답니다.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열흘간의 시간을 뒤로 한 채 미국으로 돌아왔답니다. 남편은 제가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각 나라마다 냄새가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 한국만의 냄새가 있거든요. 요즘은 유독 그 냄새가 그립네요. 오늘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결혼하여 생활하고 계신 에린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애국심이 엄청난 아버님과 태안에도 갔다 오신 경험도 있으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너무 예쁘신 효녀시고요. 제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